허리 디스크,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거 아닌가요? 그 말 맞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70대인데 등산 다니는 분 있습니다. 50대 초반인데 벌써 수술 권유받은 분 있습니다. 나이가 기준이라면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실 허리 디스크는 나이가 만드는 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만드는 병입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분들의 80에서 90%는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멀쩡해지고 어떤 분은 수술대 위에 올라가게 될까요? 그리고 또 왜 수술을 했는데도 1에서 2년 만에 다시 재발하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에서 70대 허리 디스크,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이 위험한 신호인지,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는지, 집에서 뭘 해야 하는지까지 딱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경고드립니다. 중간에 나오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하는 신호, 이 부분 절대 건너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모르고 버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분들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허리가 뻐근한데 참고 계신 분, 파스 붙이면서 버티고 계신 분, 다리까지 저린데 그냥 두고 계신 분, 주변에서 수술 얘기 나왔는데 무서운 분, 이 영상이 그 두려움을 걷어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50에서 70대 환자분들한테 이유를 물어보면 열의 9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그냥 생긴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드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까요? 그 답을 알아야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되고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원인 설명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걸 알아야 나중에 이래서 그랬구나가 됩니다. 첫 번째 원인, 디스크는 마릅니다. 우리 척추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젤리처럼 말랑하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디스크 안에 수분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40대를 넘기면서부터 이 수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되면 눈에 띄게 줄어들고 60대에서 70대가 되면 젖은 스펀지가 완전히 마른 것처럼 딱딱하고 납작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수분이 빠진 디스크는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조금만 압력을 받아도 찢어지고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바로 퇴행성 디스크입니다. 50대에서 70대 디스크 환자의 상당수가 이 퇴행성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퇴행은 다 겪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아픈 건가요? 맞습니다. 퇴행 자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차이는 그 위에 어떤 생활이 쌓였느냐입니다. 두 번째 원인, 수십 년의 반복이 만든 결과, 농사 지으신 분, 공사 현장 다니신 분, 오랜 시간 택배 일하신 분, 허리 굽혀 물건 드는 동작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십 년을 반복하셨을 겁니다. 디스크는 한 번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손상이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수하다가 허리를 숙였는데 갑자기 삐끗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날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날이 아닙니다. 그 삐끗은 그냥 마지막 한 방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원인은 그전 30년에 쌓인 것들입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니까 갑자기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년이 만든 문제는 치료도 제대로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무거운 걸 드는 거? 오래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 허리 디스크가 받는 압력은 서 있을 때보다 40% 이상 높습니다. 특히 구부정하게 앉으면 디스크 뒤쪽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옵니다. 요즘 50대에서 60대 분들 생각보다 많이 앉아 계십니다. TV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누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 갑작스러운 충격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기침 한 번, 재채기 한 번, 세수하다가 허리 숙이기, 무거운 쇼핑백 한 번 들었을 뿐인데 어제 갑자기 생겼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디스크가 경계선 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마르고 약해진 상태에서, 이미 눌리고 눌린 상태에서 딱 하나의 동작이 그 경계를 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결과가 그날 터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 생각 드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이미 망가진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챕터를 이해하신 분이 앞으로 훨씬 빠르게 나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뭘 바꿔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챕터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으면 안 되는가? 이 신호를 모르고 계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상황이 나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 사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담 걸렸겠지, 자고 나면 낫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디스크 증상은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에 잡으면 수술 없이 6주 안에 좋아집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방식으로 버티면 그 단계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의 흐름, 내 몸과 대조해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1단계 허리 통증. 그냥 뻐근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허리가 무겁고 뻐근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한동안 뻣뻣하고 허리를 숙이면 찌릿한 느낌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파스 붙이고 버팁니다. 따뜻하게 찜질하고 안마기 사서 두드립니다.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한 가지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근육통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안에 좋아집니다. 2주가 넘어도 안 좋아진다면 디스크를 의심해야 합니다. 2단계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 이제 다릅니다. 2단계가 시작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엉덩이부터 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허벅지로 내려오고 종아리까지 가고 심하면 발끝까지 내려갑니다. 전기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당기는 느낌이 하루 종일 가시지 않습니다. 이걸 좌골신경통이라고 합니다. 한쪽 다리가 더 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한 방향으로 튀어나오면서 한쪽 신경을 더 많이 누르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로 신경의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증상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단계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건 통증이 아닙니다. 통증과 힘 빠짐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발목에 힘이 없어서 발을 제대로 못 올립니다. 계단 오를 때 한쪽 다리가 덜 올라갑니다. 발을 땅에 끌면서 걷게 됩니다. 허벅지나 종아리가 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통증이 아니라 신경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경이 눌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 자체가 손상됩니다. 2단계에서는 치료가 훨씬 복잡해지고 회복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증상은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즉시 병원 가야 하는 응급신호. 지금 이 부분 정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이 영상 잠깐 멈추시고 병원 가십시오.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지리는 경우, 대변을 갑자기 조절 못하는 경우, 양쪽 다리가 동시에 마비되거나 힘이 없는 경우, 항문 주변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 이건 마미총 증후군이라는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척추 안의 신경 다발 전체가 심하게 눌린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48시간 안에 처치를 못 받으면 영구적으로 신경 기능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 생각 드셨을 겁니다.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 알겠는데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국 수술해야 하는 건가요? 대답 드립니다. 수술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정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 수술 없이 낫는 구체적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디스크 진단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제 수술해야 하나 하는 생각 드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디스크는 결국 수술이야. 나도 수술했어. 빨리 해야 해.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먼저 이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의 8090%는 수술 없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척추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왜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냐고요? 튀어나온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스스로 흡수합니다. 이걸 자연 흡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가라앉으면 신경이 받는 자극도 줄어듭니다.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도와주는 것, 그게 치료입니다. 처음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바로 수술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이 방법들을 씁니다. 약물 치료, 염증을 줄이는 약, 신경 통증을 줄이는 약, 근육 이완제 등을 사용합니다. 복용하면서 통증이 줄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리치료, 열치료, 전기치료, 견인치료 등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꾸준히 받으면 효과가 누적됩니다. 신경차단술 신경주사, 신경 주변에 직접 항염주사를 놓는 방법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 빠르게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술이 아닙니다. 주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병행하면
대부분 6에서 8주 안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2주 해보고 별로네하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6에서 8주 보존 치료를 성실히 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 다리 힘이 계속 빠질 때, 아까 말씀드린 응급 증상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건 튀어나온 디스크 조각을 제거해서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절개 크기도 아주 작고 전신 마취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복도 10년에서 20년 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릅니다. 그러니 수술이 무조건 무서운 건 아닙니다. 필요한 시점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사 맞고 나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료 후 생활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퇴행된 디스크는 그대로입니다. 주변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또 눌립니다.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또 망가집니다. 치료는 통증을 잡는 것이고 재발을 막는 건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집에서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병원 다녀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뭘 하시느냐가 치료의 절반입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 하루에 한두 시간입니다. 나머지 22시간은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치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프니까 움직이면 안 되지. 그냥 누워 있어야지. 이게 정말 큰 오해입니다. 누워서 쉬는 것, 오히려 독입니다. 급성기, 그러니까 통증이 폭발적으로 심한 처음 이틀 정도는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디스크의 압력이 더 집중됩니다. 통증이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장기 침상 안정은 회복을 돕는 게 아니라 회복을 방해합니다. 이건 이미 수십 년 전에 의학적으로 결론이 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 30분에서 40분마다 자세를 바꾸십시오. 앉아서 TV 보거나 핸드폰 보실 때 30분에서 40분이 지나면 일어나십시오. 잠깐 서서 허리를 가볍게 펴주는 것만으로도 디스크 압력이 분산됩니다. 타이머 맞춰 놓으십시오.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신 분, 이 하나만 바꿔도 다릅니다. 두 번째, 걷기 운동. 하루 20분에서 30분 허리 디스크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영도 좋습니다. 자전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쉽고 안전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걷기입니다. 걸을 때는 척추 주변 근육이 골고루 사용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디스크 영양 공급도 됩니다. 통증이 가라앉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단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십시오. 10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걷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들고 등을 펴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면서 걸으십시오. 세 번째, 복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키우십시오. 허리를 보호하는 건 허리 근육만이 아닙니다. 앞쪽 복부 근육, 옆쪽 옆구리 근육, 뒤쪽 엉덩이 근육, 이 근육들이 함께 척추를 잡아줍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누워서 무릎 세우고 배에 힘주기.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바닥에 살짝 붙인다는 느낌으로 배에 힘을 줍니다. 10초 유지, 10회 반복. 허리에 부담 없이 복부 근육을 자극합니다. 엉덩이 들어 올리기 브릿지 운동. 같은 자세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3에서 5초 유지 후 내립니다. 엉덩이와 허리 주변 근육이 함께 강화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5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꾸준히 하면 한 달 안에 차이가 납니다. 네 번째, 허리 숙이는 동작을 줄이십시오. 일상에서 가장 자주 허리에 부담 주는 동작이 뭔지 아십니까? 세수하면서 허리 숙이기, 바닥에서 물건 줍기, 낮은 선반에서 물건 꺼내기. 이 동작들이 반복되면 회복 중인 디스크가 계속 자극받습니다. 세수할 때는 무릎을 살짝 굽히십시오. 바닥 물건은 쪼그려 앉아서 무릎으로 드십시오. 발판이나 보조도구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작은 자세 하나가 회복 속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50대에서 70대 허리 디스크. 이건 고장난 게 아닙니다. 관리하면 되는 병입니다. 통증이 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수술 이야기 나왔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80에서 90%는 수술 없이 낫습니다. 나머지도 제때 수술하면 회복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것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내일 걷기 10분부터 해보십시오. 30분 앉으면 일어서십시오. 허리 숙이는 동작 한 번만 더 조심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6개월 후 몸이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디스크 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운동들입니다. 주변에서 권해주는 운동 중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